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셀프 리더십 과정 안에서의 가장 마무리 시간이 되어지는 우리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삶 속에서 또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나의 또 재능이 어떤 재능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재능을 또 우리가 속한 또 가정과 또는 지역 사회와 또는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직장 안에서의 관계적인 역량 안에서 또 어떠한 재능을 통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궁극적으로 그러한 재능을 발휘하는 과정상에서 또 내가 꿈꾸는 또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소망하고 있지만 또 많은 세상을 꿈꾸고 있겠지만 그러한 생각들을 오늘 이 시간 간단하게 또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100가지의 마음을 이제 품어도 그 중에 이제 한 줄의 문장이 정리가 되어져서 가시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의 확신이 또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갖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자, 우리 셀프 리더십 아카데미 안에서의 우리 마지막 비전 선포식을 앞두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제시한 그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그 워크시트에서는 이제 총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제시를 했는데 마지막 5단계에 해당한 정리된 내용들을 함께 또 공유하고 그 공유된 내용들을 또 더불어 함께 또 같이 실현할 수 있는 우리 서로가 또 좋은 굿 파트너가 되어줄 수가 이제 있겠죠. My Life, My Vision이다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 우리가 5가지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1단계에서 다루게 되어지는 Who am I? 즉,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 대해서 정의할 때는 가치를 통해서도 나를 정의할 수 있고요. 또는 최근에 내가 어떠한 문제적 갈등 상황 속에서 대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안에서 다시 한번 또 발견되어져 있는 또 나의 모습으로도 정리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또는 재능을 통해서도 나를 표현할 수가 이제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거나 또 그런 기회 또는 이렇게 글로 쓰는 시간들이 이제 허락이 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결과적 중심 안에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리고 또 미래의 나라고 하는 단계적인 형태 안에서의 나를 들여다보지만 과거의 나를 통해서 나의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즉 사실은 나는 자신감이 너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당당하게 나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기도 하고 낯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게 느껴졌던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 남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아마 동의를 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나를 표현하실 수 있다는 거죠. 즉, 비록 내가 지금까지는 자신감이 없기도 하고 우리가 낯가림도 심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용기가 나지 않지만 이렇게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표현한다면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인식된 문제에서 초점을 원하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비록 낯을 가려서 낯가림도 심하다는 이유로 먼저 다가가서 말하지 못했지만 내 이 안에 진정한 욕구는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며 편안함을 주고 싶은 마음은 아마 동일할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욕구이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자신감 있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나의 생각과 나의 표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누구입니다. 이 말이 이제 조금 찔린다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자신감을 갖고 다른 사람 앞에 다가가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누구입니다. 라고도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저는 또 이제 가치 중심으로 이렇게 수년간 저를 표현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를 멋있게 창조할 수 있는 전미영입니다. 제가 미래를 멋있게 창조할 수 있는 전미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점은 궁극적으로 내가 과연 남은 내 삶을 창조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에는 컸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내 스스로가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역으로 그렇다면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삶을 좀 더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맡기는 것들이 아니라 내 삶을 좀 더 주도적이고 좀 더 창조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의 나를 원했던 것이 나의 정말 진짜의 본심이었기 때문에 역으로 안녕하세요. 미래를 멋있게 창조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나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나의 가치, 이 가치를 발견할 때는 이제 문제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갈등에 충돌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또 우리가, 내가 평상시에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있구나를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을 볼 때, 또는 뭐 세상을 볼 때 편견을 갖고 대하지 않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나는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며 매사에 긍정적 사고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즉, 나라고 하는 이 존재로 둘러싸여 있는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계적인 부분, 또 어딘가에 소속되어졌던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뭔가 이루었던 경험적인 부분으로 나를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또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바라는 나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나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관계의 중요성을 아는 나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수 있겠고요. 그 관계 안에서 내가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겠던 계기가 또 뭐였을까? 그것이 우리가 다양한 셀프 놀리지, 즉 자기 지식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제 근간이 되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Who am I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줄이 절대 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시점 안에서 Who am I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들고 오늘의 경험 속에서 또는 지금 이 시간 문득 떠오르지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한 줄의 문장으로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적극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미래를 멋있게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길 원하고 그런 사람이 또 되고자 배움도 끊임없이 할 것이고 그 배움을 통해서 성장을 할 텐데 그 배움과 성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즉, 이 배움을 통해서 이것이 나눔으로 연계가 되어진다면 그 나눔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것이 우리의 이제 꿈꾸는 세상이 되어질 수 있겠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을 소유하고에 대한 이 안에서의 꿈의 범위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삶을 살아가는 가치 중심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까요? 그죠? 예를 들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비록 내가 의사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타 등등의 NGO 단체에 우리 흔히 영아 사망률이 높은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위해서 한 달에 10,000원이든 30,000원이든 보내는 그런 액션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또는 꿈을 잃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갖도록 하는 그런 세상을 꿈꾼다라면 역으로 그 원하는 그 세상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또는 나부터 오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는 삶의 과정 속에서 교육이 말이 아닌 본이 되는 교육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만들어 갈 수가 이제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샘플도 보여드렸겠지만 어떤 교육의 기회 또는 권력이 돈을 버는 수단이 되지 않는 세상을 꿈꿀 수도 있겠고요. 또 보편적 교육 기회 확대는 물론 양질의 교육 기회가 보장되는 세상을 또 우리가 바라는 모습일 수도 있겠고 우리의 관심사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고 이뤄가고자 하는 세상이 무엇인가? 그러나 우리가 항상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가치가 있지만 그것이 시대적인 형태와 부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 시대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회적 이슈라고 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또 재능이 무엇인가, 역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능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그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나의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은 무엇일까? 그것에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도전해 나가고 있는 곳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의 또 지름길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재능은 누군가가 평가해 주는 부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랬을 때는 그 재능을 굳이 나에게 그런 장점이 있어 라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또는 나는 아직 그것을 나의 재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그것을 인정해 줬을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도 되게 또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나 이러한 이제 이 재능을 가지고 무엇에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가. 자, 그러면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주의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재능은 내가 할 수 있는 10가지 중에서 그 중에 이거는 잘한다. 포인트를 두셔야지. 내가 생각하는 재능이 저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재능이라고 내가 과연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프레임에 묶이시면 안 돼요. 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바운더링 안에서 그래도 그 중에 내가 이것만큼은 좀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과 그 경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재능과 그 장점을 통해서 발휘하는 과정 안에서 피드백도 받고 그 피드백에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본인의 장점에서 강점으로 전환시켜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재능과 장점으로 내가 바라는 모습과 현실 속에 내 모습을 만드는 그 역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능을 세상을 헤쳐나가는 나만의 비밀 무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재능으로 어떤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그 책무적인 부분들도 이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래서 해야만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재조명하고 그 가치 있는 삶을 함께 더불어서 살아내려고 하는 과정상에서 내 스스로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 장소, 그죠? 가정일 수도 있겠고 회사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집단, 이 조직, 이 공간 안에서의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 관심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적 접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필요로 한 절대적인 휴먼 스킬 중에 첫 번째가 문제 해결 능력이죠.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예상치 않은, 즉 코로나19를 우리가 2020년에 경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상치 않은 더 악한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능력은 문제 해결 영역밖에 없음은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단 문제 해결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다의 개념은 아니겠죠. 왜? 예상치 못했던,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을 우리는 앞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갖는 것, 그리고 또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가치를 가지고 실현하고자 하는 그 꿈꾸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고민을 한 번 정도 해봤다라면 그 고민된 나의 어떤 삶의 방향적 이정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불안한 미래를 좀 더 건강하게 대비하고 예상치 못했던 문제적인 상황에서 그 문제에 직면하여, 즉 회피하지 않고 직면함으로써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단계의 내 삶의 목적, 그리고 2단계에서 내 삶의 목적과 내가 만들어가야 될 세상, 그리고 재능을 활용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또는 뭐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두 가지의 문장으로 정리하고, 그 두 가지로 정리된 문장을 가지고 좀 더 요약하고 좀 더 간결하게, 그리고 좀 더 의지적인 메시지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감 시한이 정해진 꿈이 목표인 것처럼 좀 더 시기적인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이제 정리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자, Who am I에서 내가 추구하는, 꿈꾸는 세상,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그리고 지금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나의 어떤 핫 이슈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정리된 비전 선언문에 대한 샘플을 함께 몇 가지만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좀 더 우리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사명은 아프리카의 꿈 없는 아이들에게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나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한국과 이탈리아의 패션 스쿨에서 공부하고 AD 2028년 한국 최고의 패션 모델이 될 것이며 2030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아프리카를 방문 모델 스쿨을 열어서 아이들에게 모델의 꿈과 가능성을 심어줄 것이다. 네, 이미 꿈을 이루었고 이룬 꿈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겠죠. 자, 또 한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명은 모든 연령대에 과학을 쉽게 이해시키고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한국, 일본, 미국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뒤 업적을 쌓고 AD 2035년까지 수원 지역의 과학박물관을 건립하여 매월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과학의 향기를 누리게 만들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글을 쓰기도 했고요. 작년에 만났던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쓴 비전 선언문을 함께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전 선언문은 우리가 지금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제시한 Who am I부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인 땡땡땡입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성공보다 정직, 용기, 용서, 도전이 더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저는 사랑과 도전과 배려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저는 2039년에 법무법인 세움에서 변호사를 하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 외국어 공부와 LET 준비를 하고 둘째,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을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전 교육을 통해서 제 꿈에 더 다가가고 그 꿈을 위한 준비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가능성을 믿으며 제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중학생으로서의 꿈꾸는 세상, 그러나 그 꿈꾸는 세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그럼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다짐적 메시지로 했던 우리가 중학생의 하나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라면, 네. 자,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가 결국에는 만들고 싶은 또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네. 간단한 나의 사명은 따돌림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나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한국 외국어대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며 AD 2025년까지 지원 나눔 센터를 서울 10개 지역에 설립하고 1년에 2번씩 전국을 다니며 봉사할 것이다. 이렇게 청소년이 썼던 글이 있고요. 자, 나의 사명은 투기나 복권 같은 불로소득이 없고 정당하게 일을 하여 돈을 버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나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AD 2028년까지 중고등학교 사회과목 교사가 되어 정년이 될 때까지 매년 5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사회 정의 이념과 함께 정당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꿈꾸는 세상 속에서 나의 현재 지금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직무를 통해서 또 어떻게 그 꿈꾸는 세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이제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1단계, 2단계에 대한 내용,
즉 쓰고자 하는 부분들을 글로 쓰신 후에 좀 더 간결하게 정리된 문장으로서 마지막 페이지에 옮겨 적어 보시고 그 옮겨 적으신 것을 찍어서 제게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글로 옮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이런 미션과 이런 미션 수행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맡기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과정이 셀프 리더십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충분히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정말 대면으로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밴드를 통해서 그리고 매일 아침 때로는 저의 일방적인 소통인 것 같아도 아마 또 올려드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저하고 친밀감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 오시기로 하셨던 분들 그리고 혹여나 또 일정상으로 또 함께 가능하신 분들 네 오시면 늘 환영으로 맞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문자 꼭 남겨주셔서 각자의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그래요. 처음 참석하고 마지막 참석하면 다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때로는 미션을 수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조금 놓쳤던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과정 패스하시고 오프라인 상태에서 한 번 더 뵐 수 있는 그리고 저하고만의 만남들이 아니라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또 우리 밴드라고 하는 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만났던 또 글로 봤던 분들을 그래도 얼굴 뵙고 인사하고 나눌 수 있는 그 귀한 자리에 더욱더 가치를 두시고 함께 다 오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내일 8시 반 발렌타인 그죠? 네, 위치 남겼으니까 그곳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시기로 하셨던 분, 또 오실 수 있는 분들 누구나 꼭 함께 오셔서 한 번 더 뵙고 또 내일부터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일정상으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그런 분들은 별도의 시간으로 또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 선생님들 덕분에 제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우리 선생님들 덕분에 2019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우리가 저 개인적인 어떤 교육적 역량을 키울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미션을 통해서 좀 더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잠시만 시간을 내어서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 헌신의 시간을 갖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